4월 28일 대우건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부장입니다. 자, 일단은 저와 함께 대우건설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3월 초에 7,550원 이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제가 얼마 말씀드렸었죠? 네, 1차 16,550원, 2차 25,200원까지 끌고 가서 이제 제 원칙을 같이 적용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50%는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죠. 50% 남겨놓고 그냥 계속 끌고 가보자.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 최근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 좀 명확하게 제가 좀 강조드렸던 거는 최소한 10,000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는 뭐 차익 실현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하셔도 되는데 나머지 물량은 좀 진짜 오래 끌고 가보자. 3년 이상은 그냥 이거 최소 3년 이상짜리다. 이거 그냥 10,000원 밑으로 이제 안 내려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충분히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방에 대한 이런 오늘 강한 힘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대우건설을 여러분들이 자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관점을 얼마나 끌고 가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장기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매수, 이럴 때 제가 여기서 매수하자고 했었죠. 하고 중간중간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해가지고 이제 50% 남겨놨죠. 이럴 때는 비중 조절 잘해서 대응이 정말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끌고 간다. 웬만하면 그냥 계속 끌고 간다. 결국에는 장기로 끌고 갔을 때 계속 먹여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장기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특히나 이렇게 리밸류에이션 대우건설이 지금 아예 제가 3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2월부터죠. 밸류업 말 그대로 시장이 정말 좋아하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 이제 오늘자 실적 발표 지금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만큼 나왔고 그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거를 일부는 이제 뉴스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물량들이 지금 오늘 부딪히게 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상승이.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아직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또 중요한 건 남았죠. 원전 시공 계약 이게 좀 빨리 떠야 돼요. 일단은 이때 지지부진했던 거 뭐냐면 최고가 부근 근처기도 하고 원래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1분기 내에 시공 계약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여기 이 구간에 이때 뭐가 나왔냐? 틴코리아 지금 들어가 있죠. 체코와의 이제 원전 계약을 지금 따냈을 때 그때부터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매집한 창구에서 계속해서 물량 들고 있다가 1분기 때 이제 시공 계약이 안 뜨니까 이런 구간에서 약간 일부 차익 실현.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 나왔죠. 밑에 큰 창구 제가 말씀드렸던 게 메리츠 그리고 DB 그리고 하나증권 거기서 밑에서 6개월, 7개월 동안 매집했다가 여기서 기대했던 재료가 원하는 식이 안 나오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손바뀜 자리. 자, 그러면서 결국엔 받은 게 우리 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큰 손들, 다른 기관과 다른 외인들이 또 받기 시작하면서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또 상승 나오고 있다. 자, 오늘자에도 약간의 이제 손바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폭등이 나와도 되지만 또 이런 구간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상승을 바라보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00원 밑으로는 이제 안 떨어진다고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10,000원 밑으로는 이제 안 내려갈 거예요. 안 내려가는데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고 또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보다는 정말 원전 계약이 뜨고 또 기대할 수 있는 확장 재료가 뭐예요? 체코 계약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추가적으로 영국이나 중동 쪽으로 또 원전이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재건 시공도 재료 붙을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LNG랑 항만 그러니까 인프라 쪽으로 대우건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 E&A처럼. 삼성 E&A처럼 완전히 큰 시공사 쪽으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해버리는 정말 큰 고질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에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밸류업이 될 때는 이렇게 가파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단기간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2007년부터 지금 여기까지 거의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흘렀던 이 주가를 2개월 만에 뚫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럼 밸류업이 어디까지 좀 되겠느냐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차트로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제가 열린 곳은 여기 중단선 64,000원. 네, 여긴 중단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채널로 정말 월봉으로 봤을 때 장기 채널로 똑같이 만약에 또 오른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채널 2번 채널 상단 181,400원.
여기까지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장에 이런 모멘텀을 지금 지속해서 지금 여기 오른 만큼 바닥에서 여기 올린 것만큼 또 그대로 또 추가로 올리면 좋겠죠. 좋긴 하겠는데 제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중간에 매도 기준을 잘 챙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채널상으로는 여기까지 볼 수 있고 뭐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장기 신호를 볼 때는 사실 뭐 200만 원 여기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죠. 오르는 거고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원전과 관련해서 정말 시공이 붙기 시작하고 아예 체급 자체가 달라지고 이러면 당연히 매출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따라가겠죠. 따라가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제가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 해도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오래 끌고 가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보통은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당장에 얼마까지냐, 당장에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 조금은 조심스럽다. 당장의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시공계약이 지금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데 4조에서 5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미 1분기 때 나왔어야 되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1분기예요. 그럼 또 2분기 때 나오냐? 2분기 때 안 나와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분기 때 안 나오면 조금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이 뉴스가 계속해서 공백이 되면은 솔직히 추가적인 수급이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들어가기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3년 그리고 막 채널이 상방 어디까지 열려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자리까지 갔을 때는 얼마라고요? 여기까지 63,000원. 그 다음 채널 또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120만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가겠죠. 가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올라타기에는 무서운 자리잖아요. 그거는 기관과 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올라탈 수 있는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당장에 바라볼 수 있는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먼저 반영됐었고 턴어라운드 있었고 빅베스 털어냈고 원전 확장 기대 있었고 흑자 전환 확인됐죠. 확인된과 동시에 떨어지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또 잘 나왔거든요. 그럼 또 이제 남은 거 뭐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뉴스 시공계약. 시공계약이 만약에 기대하고 있는 4조에서 5조보다 만약에 낮게 된다. 또 비슷하더라도 충분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 뭐예요? 재료 소멸. 추가적인 기대 확장 재료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숨 쉬는 구간, 수급의 재정렬이 필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발표가 지금 갑자기 나왔죠. 갑자기. 뭐 일반적으로는 뭐 5월 15일, 18일 이쪽으로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공계약도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나왔을 때 과연 그 수급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추가로 매수할 만한 건지 매도할 만한 건지 우리가 좀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수급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수급을. 자, 수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늘자에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한투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한투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한투에서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한투에서 여기서 액티브로 정규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당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 여러분들이 메리츠 창구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메리츠와 DB 그리고 NH 하나증권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간 이때죠. 2025년 6월 이때 팀코리아가 결국에는 체코 정부와 계약을 따내면서 팀코리아 지금 돼 있는 게 대우건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미 호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대우건설 당장에 올라도 되는 타이밍이지만 오히려 매집 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주가를 안 올리고 매집을 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매집한 창구가 방금 말씀드린 메리츠 하나 LHDB란 말이에요. 본격적인 폭등의 상승장 나오기 3월 직전까지 2월 말까지 한번 해봤을 때 해당 기간 동안에 6개월에서 7개월 동안에 매집한 창구 메리츠 하나 NH에 들어가 있는 이 물량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2차 목표가 25,000원대까지 끌고 가면서도 긴급하게 우리가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 중심점을 잡은 거는 사실 밑에서부터 진작에 원전과 관련해서 대우건설이 밸류업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6개월, 7개월 동안에 박스권 만들면서 물량 모은 이 큰 손 창구에서 과연 빠져나가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대우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좀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오히려 시장에서는 큰 손들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지금 조금 다른 거예요, 느낌이. 이럴 때는 메리츠랑 하나, NHDB에서 밑에서부터 진작에 투자했던 7,000원도 아니고 5,000원 미만에서 누적해서 쌓아놨던 이 창구에서 물량이 정말 나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진작에 베팅했던 큰손 창구들의 물량이 나간다라는 건 뭐예요? 대우건설 원전을 통해서 시장에서 기대 확장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시나리오가 일단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매출의 규모 자체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결국엔 여기서 큰 손들도 이 시세 차익과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런 주가 올리기 과정에서 이 차이를 얻으려고 지금 베팅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물량이 나간다는 거는 대우건설이 끝났다가 아니라 원전에서 끝났다가 아니라 이런 시장의 기대 재료가 지금 주가가 반영되는 이 시나리오가 반영되는 이 기대와 추가적인 확장 재료가 지금 딱히 나올 게 없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25년 6월에 팀코리아 한수원에 지금 속해 있는 대우건설, 팀코리아가 지금 계약을 따냈어요. 대우건설이 시공할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예요. 그럼 이때까지 빅베스 아직까지 있었고 적자였고 그런데 뭐 가덕도 재료 붙고 갑자기 흑자전을 할 것 같아요. 충분히 베팅할 만해요. 그럼 뭐예요? 본격적으로 수급 들어오기 전에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정말 큰 손인데 매집을 하겠죠. 일단은 매집을 할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엑시트하고 나갈 때는 언제겠어요? 더 이상 이 상승 모멘텀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지금 없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이 밑에서 매집한 거 6개월에 7개월 동안 매집한 거 이때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부 물량을 남겨놔서 저처럼 좀 더 오래 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는 여기서 물량이 나간다는 거는 진작에 베팅했던 원전에 대한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거에 대해 베팅한 이 물량들이 나간다는 거는 슬슬 다음 기대 재료가 지금 일단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비교적 최근에 물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전히 메리츠와 NH는 물량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증권은 이제 다 나갔고 DB증권도 조금씩 물량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NH도 조금 나가고 있고 메리츠도 물량을 많이 나간 건 아닌데 비교적 최근에 토스에서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죠. 600만 주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외인과 기관이에요. 큰 손이에요. 개인들이 고가에서 지금 갖고 있는 물량들 비싸게 사준다는 거예요. 사준다라는 의미는 곧 뭐예요? 사준다. 개인들이 팔려고 하는 거, 개인들이 걸려있는 이 비싼 물량 사면서까지 다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 외인과 기관도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개인인데 이미 개인들이 비싸게 사서 지금 대량의 비중으로 갖고 있는 이 고가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 지금 이 가격 계속 뚫으면서 이 물량까지 외인과 기관이 만약에 사준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또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자를 볼게요. 자, 오늘자로 보면은 한 투를 통해서 거의 700만 주가 들어왔어요. 700만 주. 그러면서 토스에서는 또 물량이 줄었다. 개인분들의 물량이 어제까지만 해도 600만 주, 700만 주였는데 토스 창구로만 확인된 것만 해도. 근데 오늘 한 투에서 그 물량을 싸그리 먹었다는 거예요. 한 투 창구를 통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일단 개인들의 물량을 먹어줄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먹었다. 자, 그러면서도 메리츠 제가 보자고 했죠. 메리츠와 NH는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만 메리츠의 물량은 여전히 견고해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2025년 5월부터 이때부터 원전 기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부터 매집을 했었고 가장 상위권 창구를 차지하고 있었던 메리츠 창구에 있는 이 300만 주가 아직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장님은 아직까지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일단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외인과 기관이 봤을 때 다시 한번 큰 손들이 대우건설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거 보고 이거 한 3년 들고 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가격도 그냥 산다라는 거야. 심지어 개인들이 고가에 지금 걸려있는 호가창에 있는 물량까지 그냥 사주면서까지.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이 바뀔 수 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는 개인분들의 비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럴 때 재료 소멸을 통해서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개인들의 물량까지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추격 매수는 제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이건 저의 관점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비교적 최근 뭐 15,000원 이상 2만 원 초반대에 사신 분들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팔아야 될 만한 순간은 언제일 수 있다? 시공 계약이 나왔을 때. 그때도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실적 발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공 계약이 정말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아, 턴어라운드 했네. 흑자에서 턴어라운드 했다. 이제 확인됐어요. 확인됐는데 이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재료잖아요. 기대해왔던 재료고 이제 절반은 확인됐고 나머지 시공 계약. 이거 정말 진행되는 거 맞는가? 계약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규모는 얼마인가? 그래야 정말 그게 명확하게 확인돼야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거. 원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국이랑 중동까지도 원전 시공 확장할 수 있겠다. 재건도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고 LNG와 항만 인프라까지. 체급 자체가 바뀌어야 이런 것도 지금 먹을 수 있는 큰 기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 남은 겁니다. 우리가 변동성 일정. 근데 이게 언제 뜰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전 시공 계약 공시.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게 공시가 나왔을 때 만약에 팔아야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단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너무나 다 달라요. 이제는.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7,000원, 8,000원에 계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때 들어가시고 평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잡고 싶다. 내가 일단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지만 나는 대우건설 정말 팔만한 타이밍 좀 잘 잡고 싶다. 원전 시공 계약 나왔던 날에 나오는 날에 내가 정말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이걸 조금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010-8431-6553 제 번호 띄워드릴게요. 8431-6553 여기로 여러분들이 대우라고 두 글자 보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바뀜도 지금 일어난 상황이고 큰 손은 여전히 메리츠에 있는 그런 300만 주는 여전히 견고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개인들의 물량까지 먹는 오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가지고 긴급성을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보다는 평단에 따라서 원전 시공 계약 공시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특히나 위에 계신 분들 또 3만 원 이상에서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3만 원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당장의 시공 계약이 만약에 뜬다라고 했을 때 매도해야 되는지 아닌지 내가 조금은 이거를 좀 케어 받아야 되겠다. 이걸 조금 명확하게 좀 끌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대우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건데 대우든 뭐든 간에 좌측에 나와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제가 바닥에서 잡아드렸죠. 바닥에서 잡고 2차 목표가 저와 함께 끌고 가고 비중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조정이 나와도 우리기술 조정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진작에 밑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오히려 우리는 추가 매수 기회인가? 이렇게 관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저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딱 5분짜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현재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유튜브의 내용을 검색하거나 평소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기준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하면 이미 상위 10%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1%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워렌 버핏의 평생 파트너이자 위대한 투자자 찰리 멍거가 말했습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남들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노력하면서 남들보다 나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저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요. 남들과는 다르게 노력해왔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고 잘 벌고 있지만 남들을 도우면서 겪는 성취감이 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방송들을 해오고 있고 아예 시트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영상에서 매번 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진입가 대비 지금 아래로 깬 손실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우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직 1차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아도 대부분 수익 중인 종목들입니다. 유로메카 언제 방송했습니까? 1월 5일에 1차 목표가 방송을 했습니다. 51,600원까지 일단은 갖고 있어라 라고 방송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매수 타점 이후에 최대 30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유로메카에 대한 호재도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간에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이 추가적인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송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바로 1%의 영역입니다. 자, 실제 저의 투자는요, 저점 매수로 중장기 투자하는 게 저의 강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저는 신호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저점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아래로 깨는 거는 최대 15%지만 현재까지 상승분은 1800%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바로 심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들이 특히나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성을 벗어난 선택을 하니까. 역사적인 천재 뉴턴조차 예측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자, 그런데요, 차 떼고 포 떼고 감정 다 덜어내고 언제나 원칙을 적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차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대 흐름과 경제 동향, 기업 분석과 재료, 그리고 수급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도 결국에 매매에서는 차트의 원칙을 대입을 합니다. 저는 제가 들어간 타점은 개인들이 다 패닉셀을 하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조용히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이 조용히 매집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의 원칙에서는 세력이 프로그램 매매로 흔들고 개미 털기를 할 때 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런 자리에서 세력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뜰 때가 바로 여러분들 세력이 가격을 받쳐주거나 매집 시작할 때 흐름입니다. 이때 저는 수급 상황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량을 조절해서 진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5를 찍었지만 결국에는 플러스 1820%를 보는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라고요. 진입 타점 밑으로 손실 보게 되는 비율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손익비가 너무 좋은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죠. 결국엔 심리라고요. 진입 이후에 계속 계좌에는 플러스만 찍힙니다. 그럼 여유로워지고 장투가 가능해요. 단기 투자로 잘 버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저도 단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장투가 승리해요. 워렌 버핏은 은퇴할 때까지 누적 수익률이요, 여러분 600만 %입니다. 수익률이. 이거 단기 투자자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부자들은요, 여러분들 투자를 못해도요, 돈을 써서 운용기관에 맡기거나 심지어 나쁜 사람들은요, 세력한테 정보를 사서 작전주로 돈을 불립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런데요, 부자나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전부 똑같이 손에 쥐어진 게 뭡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수익금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똑같이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요, 그들과 같거나 이길 수 있다라고요. 바로 중장기 투자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때 300만 원만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수익률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분들이 만약에 결혼 예정이에요. 대학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줄 수 있거나 결혼할 때 혼수를 지원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 그 돈을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그널은 정말 자주 안 뜹니다. 삼성전자를 이럴 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매수 들어갈 때 공개 방송을 하면 너무 많은 개인분들이 매수를 할 거고 그러면 결국엔 세력은 더 깨버립니다. 저도 이걸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의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수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로 향해 나아가실 분들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번호 84316553으로 여러분들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세요. 그러면은 저는 매주에 딱 100분께만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뚫었고 천스닥을 찍었습니다. 여전히 바닥에서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숨겨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서 환호하고 있는 종목보다 조용할 때 세력이 조용히 매집할 때 저와 함께 매수를 하시고요. 든든한 자리에서 오래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상위 1%로 가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에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꽃길은요, 이쁘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흙투성이 길이라는 거. 예,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걸어와 보니까 그게 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경험이었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